자, 저희가 이 좀 핫했던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강민정 우리 대표실에서 자료를 확보해서 오마이뉴스가 또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김 씨가 2004년 초쯤에 한 대학에 제출한 이력서를 확인해 봤더니, 그 이력서를 보면 김 씨가 대학 강사 경력 허위로 적시했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의원님? 그 김건희 씨가 2004년도에 S대 이제 채용 공고에 응하면서 제출한 이력서가 있어요. 네. 이 이력서에 자기 경력을 이제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음. 자기가 현재 출강하고 있는 대학을 이미 이제 기사가 네. 났으니까 그 학교명을 그냥 네, 말씀드릴게요. 네. 네, 그 당시에 그 한림정보산업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에 출강하고 있으면서 음. 한림대학에 출강하고 있는 걸로 기재를 아, 했죠. 그래서 예. 그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한림대 측에다가 이제 김건희 씨가 음. 근무한 다 기록이 있으니까 네. 그거를 제출 요구를 했더니 한림대는 한 번도 근무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아하. 받은 거죠. 그래서 예. 그거는 그러면 자기의 이력을 허위로 사실 기재한 거니까 음. 어 그래서 저희는 그냥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한 팩트를 네. 예, 팩트만을 사실은 어 그 오마이 기자가 그거를 이제 듣고 네. 그걸 이제 팩트에 근거해서 사실을 그냥 쓴 거죠. 근데 음. 이 윤석열 측에서 굉장히 막 제가 볼 때는 그 음. 과잉 제가 볼 때 과잉 대응을 했죠. 그래서 막 과잉 대응. 예. 이게 오보니까 뭐 오마이 측에다 법적 책임을 묻겠다 막 이렇게 네. 하면서 지금은 이제 성심대학교로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네. 정신업대학이. 그래서 음. 자기 그 한림성심대학에서 근무했던 그 확인서를 또 같이 입장 네. 발표하면서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음. 사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오마이에서 기사로 쓸 때는 이게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학교였는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제의 핵심은 허위 허인, 기재를 예. 했느냐 아니냐가 초점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특정한 학교 이름이 거론되는 거는 그 음. 학교한테도 사실은 우리는 보호해 줘야 될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서 네. 이니셜로 그 오마이에서 처리를 했잖아요. 아하. 그렇게 했는데 자기네들이 오히려 학교 이름을 깐 셈이죠. 그렇죠. 그렇게 학교 이름을 처음으로 공개를 한 네.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한 데다가 오히려 한림대라고 써 놓고 한림성심대학교의 경력 확인서를 공개를 예, 했으니까 공개했죠. 자기네 스스로 오히려 이제 음. 허위 기재했다는 거를 저희 자료를 가지고 오마이에서 처음에 기사를 쓸 때는 네. 이거 의혹이라고 썼거든요. 맞아요. 맨 예. 처음에 그런데 보도할 때. 이제 스스로 이제 의혹이 아님을 음. 자기네들이 입증을 해준 셈이 된 거죠. 네. 예. 이게 그러니까 허위 경력 기재를 한 걸로 이게 확인이 된 거네요, 사실은. 윤 전 총장 그렇죠. 측의 본인 예. 자료로 해준 셈이에요. 예, 네. 공개로. 네. 아하. 자, 근데 이제 오마이뉴스를 향해서 기사를 내리고 사과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네. 이거는 사실 이 허위 경력 증명을 활용한 사실이 없다. 음.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음. 이게 놓고 보면 이게 한림대에서 근무했던 경력증명서 냈다고 하면 허위 네. 경력증명을 안 쓴 거지만, 이 S대에 낼 때는 한림대라고 하고 그다음에 자신의 경력증명서는 한림 이 성심대 걸 보여줬으니까 네. 결국 자기가 이제 자인한 꼴이 됐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한림성심대 그때 공개한 자료도 사실은 2004년도에 강사 채용될 때 썼던 이력서인데 네. 2006년도에 발급된 그러게요. 그게 이 또 경력을 다르더라고요. 공개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 윤석열 측의 주장이 맞으려면 음. 그럼 2004년도에 S대에 냈던 경력증명서를 공개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단순한 실수 오기다 이렇게 음. 얘기하는 주장이 나름대로 이제 설득력이 있는데 네.
2006년도에 발급된 경력 확인서를 음, 제시하면서 2004년도에 우리는 잘못한 거 없다. 네. 가벼운 실수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음,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이게 음. 입증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 이제 한림성신대에 그 거기 나와서 네. 거기서 한 걸 쓰려고 하다가 한림대에 그 헷갈린 거죠. 한림대나 한림성신대가 헷갈려 가지고 한림대를 쓴 게 아닐까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이제 그거는 네. 이게 있으면은 그 한림성신대가 그 당시 2004년도에 김건희 씨가 한 10년 전에 근무했던 학교다. 음. 이러면 또 몰라요. 그 당시에 아. 현재 경력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2004년도에 이분이 이미 3년이 넘게 그 음. 학교에 출강하고 있었어요. 어. 박정호 우리 앵커가 네. 그 면 나는 오마이에서 근무하지 않고 저마이에서 근무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 그거를 단순 실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사실은 상식적으로 얘기할 때. 음. 그러니까 3년이나 자기가 출강을 했고 하고 있어 지금도. 하고 있는 그런 중에. 이름을 착각해서 잘못 썼다? 이런 음. 거는 뭐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있을 수도 뭐 1%도 없다. 이렇게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지금 음. 다니고 있는 학교인데, 출강하고 있는 학교인데, 네. 그 이름을 착각해서 잘못 썼다는 거는, 그건 사실 음. 일반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일인 거죠. 네. 예, 그래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다. 그러면은 윤 전 총장 측에서 좀 어떤 뭐 대응이랄까 어떤 반응을 좀 내놨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게 뭐 자체적으로 법적으로 뭐 처벌할 수 있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뭐 오래전에 있기 오래돼서. 예. 때문에 사실 뭐 법적 실효성은 없죠. 그런데 음. 어쨌든 이제 이 정직하게 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또 한 번 확인이 된 거니까 음. 지난번에 뭐 우리가 논문건도 얘기를 했었지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처음에 이거에 대해서 인정 깔끔하게 하고 그냥 음. 이 과거의 일이지만 네. 잘못한 게 있습니다. 음. 다 사과하고 이렇게 갔으면 이렇게 일이 커지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아하. 예. 왜냐하면 이게 처음 드러난 사건도 아니고 이미 뭐 이 김건희 씨와 관련된 여러 건들이 검증 도마에 올라서 이미 네. 많이 검증 과정을 밟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음. 요거는 그중에 하나였고 그럼 그냥 깔끔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면 끝났을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히려 막 음음. 거꾸로 역으로 막 자기네들이 잘못은 하고 사과는 지금 오마이한테 하고 이런 식으로 적반하장격인 대응을 하니까 이제 문제가 오히려 더 커진 거죠. 음. 네. 참 이상한 일들 그러니까 이 평소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게 또 발견되고 이런 상황인데 왜 이렇게 적었을까요? 어떻게 좀 대표님은 추정을 하십니까? 글쎄요, 그거를 뭐 제가 당사자가 아니니까 음. 정확하게 예. 알지만 사실은 이제 이런 말 하기가 이제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네. 이제 책도 사실 썼는데 아. 한림대학교는 이제 일반 종합대학이고 그 당시에 음. 한림정보산업대학교는 이제 네. 전문대이고 음. 우리 사회에 이제 대학 서열화에 대한 이런 깊은 어떤 그 각인돼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네. 사실 전문대가 전문대답게 자기 역할을 하도록 지원받고 그 음. 교육을 제대로 하도록 하면 이게 4년제 종합대학과 비교되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봐요. 그렇지만 네. 어쨌든 전문대는 뭔가 이렇게 급이 낮은 대학인 것처럼 이런 음. 인식이 김건희 씨한테도 강하게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 일반 종합대 출강하는 게 훨씬 더 그럴듯한 교수처럼 음. 보이겠다는 의식이 잠재적으로 있지 않았을까. 안 그러면 네. 이렇게 쓸 이유가 있을까? 정말 음. 아주 뭐
약간 순간적인 뇌 구조상에 뭔가 딱 와가지고 정말 단순 실수가 아니라면 네. 만일 약간의 의도라든가 이런 게 개입돼서 그렇게 썼다면 그런 거에 산물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 네. 그래서 뭐 좀 본인 있었던 네. 거죠. 네. 본인만 정확한 의도는 알고 있겠지만 어쨌든 이 드러난 팩트를 보면 이 자기가 출강하고 있던 그 대학의 이름 대신 다른 대학의 이름을 적었다. 그거는 뭐 확인됐고 잘못 적었다. 이게 확인됐는데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다른 또 그 당시 출강하고 있던 그 경력증명서 내면서 이게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윤 전 총장 측에서 대응 자체 하는 모습을 보면 이게 맞지 않는 대응을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아마 저희 네, 시청자분도 그렇고 보는 분들도 아니 왜 이렇게 다른 동문서답을 하지 이런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하나의 문제를 지금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사실은 꼭 요 대학 강의 이력 문제뿐 아니고 최근에 이제 윤석열 씨가 네, 대선에 나오겠다고 음, 의지 의사를 밝히고 난 다음에 여러 건들이 있었잖아요. 뭐 그렇죠. 말수도 있었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게 하나하나 드러날 때마다 이걸 처리하는 수습하는 방식을 보면 음, 참 나름대로 일관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관성 그러니까 어떤 일관성이 있나요? 아니 상식 예를 들면 뭐 이게 남 탓을 한다든지 아, 이걸 실수였다고 얘기한다든지 네, 네, 이런 예를 들면 그 뭐죠 이한열 같은 경우 부마 항쟁인가 이렇게 했을 때도 예, 뭐 이게 도대체 해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해명이라고 아무도 이해가 안 되는 해명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그 옆에 있었던 다른 사람의 탓을 한다든가 네, 네, 원래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잘못 해석됐다고 한다든가 듣는 사람 탓을 한다든가 그런 모습, 일관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음, 대처를 하는 걸 보면서 네, 이게 오히려 제가 캠프의 멤버라면 이렇게 하면 깎입니다 지지도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음, 왜 이렇게 대응을 하는지 참 음, 안타깝더라고요. 뭐 요번 건 동일하죠.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 그렇죠. 시인하고 뭐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렇죠. 그게 남 탓을 하고 아니면 뭐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 뭐 이렇게 네. 얘기하고 언론 그리고 법적 대응 같은 경우는 지금 요번에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윤석열 씨가 네 언론재갈법이라고 얘기하면서 엄청나게 또 막 맞아요 반대하면서 분노를 막 표시했잖아요. 네 예 그러면서 지금 언론 매체인 오마이가 자기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그것도 객관적인 사실을 기사화했을 뿐인데 네 그래서 무슨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이런 식의 또 대응을 하는 건 진짜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지금. 네. 앞뒤가 안 맞는 그 모습을 그러니까 계속 언론의 보이고 자유를 있다 보장해야 된다고 막 언론중재법에서는 막 거품을 물면서 반대 비판하고 네 언론 기사 자기와 관련된 언론 기사에는 법적 대응하겠다고 또 막 협박하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보이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윤석열 전 총장 이번 일에 대해서 오마이뉴스 단독 보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다르게 내놓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국회 상황 좀 볼게요. 네, 교육위에서 사법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어요. 이게 네, 제가 그 과정을 보니까 참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통과가 된 것 같은데 상황 좀 네. 말씀 좀 해주세요, 의원님. 네, 그 사학법 개정안이 그동안 여러 개 사실 이제 발의가 됐어요. 네, 국민의힘 쪽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려면 법안 소위가 열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법안 소위 소집 자체를 거의 110일이 넘게 계속 그걸 거부해가지고 네, 법안을 못해. 아하,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법안들이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사실 국회가 제1 임무가 입법인데 네, 법안조차 이제 심의를 못 하고 있는 거는 사실 기본적인 업무 태만이잖아요. 업무 태만 방기지. 사실 직무. 네, 직무유기, 그래서 예. 이제 100일 넘게 이 협의를 하다가 결국은 합의를 못 봤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법안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해서 네. 심의 소위에 올렸는데
국민의힘에서 안건 조정위를 요청했죠. 네, 그래서 안건 조정이. 안건 조정위가 이제 열렸어요. 근데 네. 안건 조정위를 요청해 놓고 또 안건 조정이 안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우리 뭐 진행 발언하고 그냥 다 음, 퇴장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예. 그동안 이제 쌓여있던 법들을 이제 통합해서 7개의 법안을 만들고 7개의 안건 조정위를 다 열은 거죠. 그 중에 아, 하나가 이제 사학법 심의를 하는 거였고요. 네. 이번에 심의돼서 이 상임위에서 통과된 사학법이 부분적이지만 이제 사학 비리라든가 음, 이들을 조금 더 해결할 수 있는 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죠. 아하. 그러면 중요한 내용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에 교육을 통과한 내용 중에. 이 사학과 관련된 거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제 재단의 그 이사진들이 네. 회계에 독점 전횡을 하고 그다음에 인사에 관련된 이제 예를 들면 교사를 채용한다든가 음, 직한다든가 교사의 징계를 내려서 자른다든가 뭐 그 그 고발자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인사권 독점 때문에 해고돼서 투쟁을 막 10년 넘게 하는 사람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아하. 그 이사회가 가지고 있는 회계와 관련된 권한, 그다음에 인사와 관련된 권한을 제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어, 부분적인 진전이 좀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가 학원이라고 하는 게 모든 학교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학원이가 국공립학교는 그동안 다 심의기구였어요. 네. 사립은 이게 자문기구였어요. 그러니까 뭐 자문기구는 뭐 얘기를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문기 네. 보니까. 근데 이 자문기구였던 학원이를 심의기구로 격상을 시키고 그다음에 네. 이제 임원들 중에서 취임을 승인 받았다가 취소받은 여러 가지 비리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취소당한 임원들 있잖아요. 네. 이 임원들이 학교에 복귀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그런 조항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존에는 5년이 지나면 복귀할 수 있게 해놨어요. 기존 네. 법. 근데 이거를 10년으로 늘렸죠. 그러니까 이런 복귀 제한을 훨씬 더 길게 해서 10년 안에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든가. 네. 그다음에 이제 회계 부정을 저질렀을 때 기존의 벌칙 조항은 2년 징역형이었거든요. 네. 이거를 이제 10년 징역형으로 형량을 좀 높여서 이 회계 부정에 대한 제어 장치랄까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한다든가.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가 되게 전형적인데 남편은 이사장하고 부인은 총장하고 혹은 학교장하고 네. 그다음 딸은 교사하고 그다음에 그 사위나 조카는 행정실장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해서 사립에서 특히 행정과 관련된 사무직원들은 돈을 만지잖아요. 예, 그렇죠. 학교 회계를 이게 다 관리하기 때문에 네. 이런 사무 직원에 대해서도 관할청이 징계를 요청할 수 있게 조항을 이번에 또 넣었어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변화가 좀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교사를 채용할 때 네. 사실은 이제 사학이 자율성을 보장해야 된다 이래서 국공립학교 선생님이 되려면 다 임용고사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랬죠. 공개 채용 절차를 엄격한 절차를 밟았는데 네. 사실 사학은 그렇게 안 돼 왔었거든요. 그래서 재단에서 사실은 그 채용에 거의 이 개입을 못하게 네. 그러니까 비리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거를 이제 예. 돈을 받고 채용한다든가 이런 아. 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교사 사립학교인 경우에도 교사로 들어가려면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필기 시험을 반드시 거쳐야 돼. 어. 이런 이제 네. 조항을 요번에 넣죠. 자, 이 들어보니까 왜 이제까지 이런 법안들이 처리가 안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사립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비리나 전행이나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뭐 이번에는 교육위에서 이런 것들이 처리가 되고 뭐 본회의도 아마 통과될 걸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의 조혜진 의원으로 이제 교육위원장이 바뀌잖아요, 상임위원장이. 네. 그러면 법안 처리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떻습니까? 아유, 당연히 뭐 위원장이 네. 국민의힘에 있을 때도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법원 소위 소집 자체를 막 거부해서 합의를 안 음, 해준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사실은 이제 일정한 제약을 가해 왔잖아요. 그런데 네. 위원장마저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음, 어려움이 생기는 거는 뭐 예상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상임위 안에서도 이 네. 합의가 안 되면 다수결로 결국 결정할 수밖에 없고 그런 면에서 각 당의 의원수 구성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네. 이전보다는 좀 어려워지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 불가능한 조건이 음.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잘 헤쳐나가야죠 뭐. 자, 어떻게 헤쳐나가시는지 네, 매주매주 좀 아니 체크를 더 문제가 해보겠습니다. 되는 게 지금 법사위원장이에요. 아, 법사 연장이요. 사실. 그렇네요. 그거 예, 예. 가지고 제가 따로 또 한번 네. 말씀을 드려야 돼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네, 들어보고요. 네, 그리고 현안에 대해서 하나 좀 여쭤보면 어제 국민권익위가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해 가지고 다 전수조사해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열린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이 서울 흑석동 상가 구입에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이 있다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권익위가 판단을 한 건데 당에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요? 조치를 아, 취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이거는 네, 사실은 지난번에 이제 민주당 그 조사 경우도 그렇고 네, 요번에 국민의힘 조사도 그렇고 사실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말하자면 이제 부동산 관련 사실들이 음, 발견이 된 거잖아요. 조사 결과. 네, 그런데 이제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는 음, 이미 전 국민이 알고 있는 뭔가 새로운 사실이 없었던 사실이 추가적으로 발견된 게 아니고 음, 이미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어, 사실 이것도 지금 수사 중이거든요. 네, 수사 그 당시에 이제 고발이 들어와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네, 수사 중인 사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권익위에서 이 네, 권익위가 일방적으로 결론을 뭐 내리기 어려운 어떤 조건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음, 그다음에 사실은 이 흑석동 상가건 같은 경우는 당시 문제됐을 때 민주당의 검증위원회에서 조사를 이미 해서 네, 이게 투기 의혹에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조사 결과가 이미 나온 바 있어요. 나온 바 음, 있고 또 어제 김의겸 의원이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또 네, 입장도 공개적으로 밝혔고 음, 그래서 이건 국민의힘에 이번에 이제 그 12건, 네, 13건이 13건, 네, 12명, 12명, 13건하고는 13건. 전혀 성격이 다른 그런 문제죠. 음, 그러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뭐 당에서 지금 이거 가지고 어떤 조치를 한다거나 그게 아니라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켜본다 이런 입장이신 거네요.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음, 어제 발표 저녁에 났기 때문에 우리가 네, 요거를 가지고 공식적인 어떤 결정을 하고 할 수 있는 음, 회의를 하진 않았어요, 아직. 오늘 이제 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음, 뭐 전혀 성격이 다른 문제니까 저는 달리 조처도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음,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오늘 뭐 회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아마 모으실 것 같으니까요. 한번 저희가 다음에 여쭤보도록 하고요. 이미 네, 김우겸 의원은 사실은 작년에 네, 총선에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이 문제가 공개된 상태에서 출마를 했고요. 네, 그죠? 그리고 선거를 치렀잖아요. 네, 때문에 이제 국민적인 어떤 판단이나 음. 이런 것들 검증 절차들을 밟은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사실. 음, 응.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오늘은 이렇게 좀 인터뷰 좀 마무리하고요.
다음 네. 주에 저희가 코로나19 상황이 좀 괜찮아져야 직접 얼굴을 좀 뵐 텐데 그러게 말이에요. 4단계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너무 참 네. 안타깝습니다. 자, 저희 다음 주 화요일 10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열린민주당 강민정 원내대표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11시에 저희 기다리시는 화요일 고정 프로그램, 고정 코너 호사카 유지 교수와 우리 김경련 오마이뉴스 기자의 일본 저격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조금 쉬었다가 11시부터 또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들으면 들을수록 일본의 상황 좀 여러 가지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본 저격도 많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